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에게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았던 한 여성이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이 벌인 복수였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감행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응보를 받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정말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주인공은 45세 이수연 씨입니다. 저는 평범한 45세 주부였습니다. 남편 강태윤과는 26살에 만나 29에 결혼해서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저희에게는 12살 딸 민지와 9살 아들 준호가 있었죠. 남편은 대기업 마케팅팀 부장이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가정적이었어요. 아이들과 잘 놀아줬고 저에게도 다정했죠.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남편이었죠.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좀 이상했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뭔가 초조해 보이기도 했죠. 처음에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많다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남편이 쓰는 향수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처음 맡는 냄새였죠. 은은한 장미향이었는데 남편은 절대 그런 여성스러운 향은 안 쓰거든요. 여보 새로운 향수 샀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니야 무슨 향수? 회사 후배가 새로 산 향수를 뿌려달라고 해서 한번 맡아봤나 보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컴퓨터를 쓸 때 제가 지나가면 황급히 창을 닫는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봤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사랑해요. 이런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미영이라고 되어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다른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샤워해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여보 핸드폰에 메시지 온 것 같은데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핸드폰을 재빨리 확인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걸 봤죠.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관련해서. 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저는 모든 걸 눈치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야근이라고 하면서도 피곤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들뜬 것 같았어요. 새 옷을 사서 입고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켜본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자문했죠.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강남에 있는 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소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죠. 부인 이런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혹시 남편분 외도 의심되시는 거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부인 말씀 들어보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저희가 조사해드리면 2주 안에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저는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길고도 짧은 이 주를 기다렸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고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나면 혼자 집에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는 누구일까? 이 주 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인 앉으세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소장님이 두꺼운 봉투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남편분, 외도가 확실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까 충격이 컸죠. 상대방은 김미영 32세예요. 남편분과 같은 회사 직원이고요. 마케팅팀 대리급이에요. 약 8개월 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소장님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모습. 모든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죠. 그런데 부인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분이 이 여자 말고도 또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박지은 28세예요.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더라고요. 이쪽과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충격인데 두 명이라니.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남편분이 도박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 카지노 쪽이 고빚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도대체 누구와 살고 있었던 건지. 부인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어요. 빚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이라고요? 저희 집 전세금이 3억인데 그날 저는 아이들이 집에 올 때까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이에요.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죠.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요. 당신은? 회의가 길어져서 좀 피곤하네. 내일도 야근일 것 같아. 거짓말이었죠. 내일도 그 여자들 중 한 명과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1,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남편을 추궁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죠. 먼저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예요. 다만 남편분의 숨겨진 재산이나 빚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겠네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저는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숨겨진 계좌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정확한 빚의 규모를 알아달라고 했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계좌를 3개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돈을 써주고 있었어요. 김미영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주고 박지은에게는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 만날 때 호텔비나 식비를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이건 횡령이었죠. 그리고 도박빚은 1억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태였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불륜 증거 횡령, 증거 도박 증거까지.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죠. 첫 번째 타겟은 김미영이었어요. 저는 김미영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32세, 미혼, 강남에 원룸을 혼자 살고 있었어요. SNS도 찾아봤는데 제법 예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몇 장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가렸지만 저는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김미영의 일과를 파악한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김미영이 퇴근하는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김미영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강태윤의 아내예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미영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강태윤이 누구죠? 저는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 사진들도 모르시겠네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김미영과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것도 모르시겠어요? 지난달 22일 롯데호텔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김미영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표정이 급변했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차에서 얘기하죠. 여기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김미영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죠. 김미영 씨,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당신이 제 남편과 8개월 동안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김미영이 입술을 물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했는데 돈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당신이 강태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뭘 하라는 거예요? 첫째, 강태윤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든 증거를 저에게 주세요. 당신도 공범이니까 증거가 있을 거예요. 김미영의 얼굴이 더 새파래졌어요. 둘째, 강태윤이 당신에게 준 선물들, 돈들 모든 걸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횡령의 증거가 될 거거든요. 셋째, 강태윤의 도박에 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런 건 못해요. 저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당장 회사 인사팀에 신고할게요. 당신도 법인카드 사용권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같이 책임져야겠죠? 김미영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도 연락드릴게요. 딸이 유부남과 불륜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어요. 안 돼요. 제발. 부모님은 안 돼요. 그럼 제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김미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3일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연락주세요. 다음 타겟은 박지은이었어요. 박지은을 만나는 건 더 쉬웠어요. 헬스장에서 일하니까 직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헬스장에 회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박지은을 지명해서 PT를 받기로 했죠. 첫 번째 PT 시간에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운동만 했죠. 박지은은 정말 예뻤어요. 28세답게 몸매도 좋고 피부도 좋고요. 남편이 왜 넘어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PT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하게 운동하고 집에 갔어요. 세 번째 PT 때 저는 본격적으로 접근했어요. 지은 씨,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요즘 좋은 사람 못 만나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멋진 남자분과 함께 있던데요. 박지은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언제요? 저 최근에 남자분과 만난 적 없는데요. 혹시 그분 유부남인가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박지은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강태윤이라는 분 아시죠? 박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저 그분 아내거든요. 그 순간 박지은이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서 저는 박지은을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박지은 씨, 저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협조해 주시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요. 박지은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결혼 안 했다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한 달 전쯤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헤어지려고 했는데. 하지만 계속 만났죠? 박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해요. 박지은 씨,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강태윤이 당신에게 한 말들 준 선물들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녹음을 해주세요. 네? 왜요? 제가 이혼할 때 증거로 쓸 거예요. 당신이 협조해 주시면 당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할게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미영과 박지은 모두 제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김미영이 약속한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만날 장소를 정해서 만났는데 정말 많은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저도 함께 있을 때 사용한 것들이에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호텔비, 식사비, 선물, 구입비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건 강태윤 씨가 저에게 준 선물들이에요. 김미영이 내민 리스트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명품 가방, 목걸이, 반지,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총액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도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는 걸 봤는데 카지노 게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얘기했어요. 충분했어요. 이제 남편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증거들이 모였죠. 박지은도 약속한 대로 녹음 파일들을 보내왔어요. 남편이 저를 욕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까지 있었죠.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남편 회사의 익명 제보였어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회사 감사팀에 메일로 보냈죠. 귀하의 직원 강태윤이 8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총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됐어. 누군가 제보를 했나 봐. 무슨 감사요?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법인카드를 좀 잘못 사용한 적이 있어서. 얼마나요? 2천 정도. 2천만 원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놀란 척했죠. 어머,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해고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대. 남편이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두 번째 단계는 도박 빚 문제였어요. 저는 남편이 돈을 빌린 사채업체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강태연 아내입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구시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진짜 아내라는 걸 확인하자 모든 걸 알려줬어요. 총액은 1억 8천 났습니다. 연체 시작돼서 이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연락을 안 받으시던데 그대로면 더 커집니다. 제가 남편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대신 저하고 아이들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 집에 있을 시간, 심지어 김미영이나 박지은과 만나는 장소까지 다 알려줬어요. 며칠 후부터 남편에게 사채업자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도 전화가 가고 집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조심했는데. 당신이 도박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조금씩 하는 거였는데 자꾸 잃게 되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얼마나 잃었어요? 1억 8천. 저는 기절할 듯이 연기했어요. 1억 8천만 원이요? 미쳤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시간만 좀 줘.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지인들, 동창들, 친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수집했어요. 그리고 단체 문자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강태윤 아내 이수연입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강태윤이 현재 1억 8천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고 회사에서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가더라도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저희도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 번에 50명 정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의 인맥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였어요. 불륜 증거 공개였죠.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 특히 김미영과 같은 팀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과 김미영이 함께 있는 사진들, 박지은과의 사진들을 모두 첨부해서 말이에요. 강태윤 부장이 팀원인 김미영 대리와 8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한 외부 여성인 박지은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겠죠. 이제 남편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회사에서는 횡령으로 수사받고 사채업자들은 쫓아다니고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불륜까지 들통나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솔직히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죠. 김미영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불륜 스캔들 때문에 더 이상 그 회사에 있기 어려울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박지은은 헬스장을 그만뒀어요. 회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게 됐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매일같이 남편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해고 확정됐어. 그리고 경찰에서도 곧 소환 나올 것 같대.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왔어. 이제 정말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남편이 고개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김미영이랑 박지은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확 들었어요. 눈이 커졌죠. 뭐라고? 8개월 동안 김미영이랑 4개월 동안 박지은이랑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흥신소 고용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두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말이에요.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1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고 계셨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실수였어. 마가 차오른 거였어. 실수가 8개월 동안 계속돼요? 그것도 2명하고 동시에요? 남편이 대답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계속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박지은이 녹음한 파일을 틀어줬어요. 남편이 저를 욕하고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내용들이었죠. 나도 이혼하고 싶어. 수연이는 나를 너무 모르잖아. 답답해 죽겠어. 아이들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남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횡령까지 했는데 용서를 바라세요? 여보,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은 당신이 바람 피울 때 했어야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예요. 서명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재산분할도 없고 양육권도 네가 다 가져가고 이 자료는 1억이라고? 당신이 잘못한 만큼 책임져야죠. 1억은 너무 많아. 나 지금 빚도 1억 8천이나 있는데 어떻게 1억을 더 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거고요.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법정으로 가면 당신이 더 불리해져요. 횡령도박 불륜 모든 증거가 다 있거든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서명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김미영을 다시 만났어요. 김미영 씨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김미영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이제 됐잖아요. 더 이상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죠. 뭐요? 저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위자료 청구서예요. 3천만 원입니다. 김미영이 기겁했어요. 3천만 원이요? 미쳤어요? 8개월 동안 남의 남편과 바람 피운 대가예요. 법적으로도 정당한 청구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정에서 만나야겠어요. 김미영이 절망했어요. 제발, 봐주세요. 저도 직장 잘렸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죠. 박지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박지은은 돈이 없어서 분할 납부를 요청했어요. 저는 승낙했죠. 어차피 이들을 경제적으로 파탄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진짜 폭탄을 터뜨렸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혜윤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뭔데? 또 뭘 원하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걸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네 접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다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것도 너야? 당신 일정을 다 알려줬거든요. 언제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너 미친 거야? 미친 건 당신이에요. 1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게 남편이 분노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미영이랑 박지은도 처음부터 제가 포섭한 거예요. 그들이 당신 정보를 다 저에게 줬어요. 뭐라고? 김미영이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준 것도 박지은이가 당신 대화를 녹음한 것도 모두 제 지시였어요. 남편이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야? 물론이죠. 당신이 저를 15년 동안 속였으니까 저도 완벽하게 계획해서 복수한 거예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15년을 15년이요? 그 15년 동안 당신은 뭘 했어요?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횡령하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김미영과 박지은이 당신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김미영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협조한 거예요. 당신이 감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지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한테 진짜 감정 같은 건 없었대요.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남편이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을 켰죠. 미영아 나야.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어? 태윤 씨, 죄송해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미영아 우리가 8개월 동안 그건 잊어주세요. 저도 실수였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지은에게도 전화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아 나 정말 급해. 도와줄 수 있어? 오빠, 저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던 건 저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배신했죠.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받을 대가는 이거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형사고발장이에요. 횡령죄로 고발할 거예요. 이미 회사에서 고발했잖아. 개인적으로도 고발할 거예요. 제가 피해자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위자료 강제집행 신청서고요. 뭐요? 1억 원 위자료를 못 주면 재산가 압류할 거예요.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것들 말이에요. 남편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면접교섭권 포기각서예요. 뭐라고? 내가 왜 애들을 못 봐? 바람 피우고 도박하는 아버지가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건가요? 수연아, 제발. 애들만은 늦었어요. 당신은 이제 저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거예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죠.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 건 저뿐이었어요. 당신은 그 약속을 15년 동안 매일 배신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남편은 횡령죄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사채업자들의 빚은 결국 개인 파산으로 정리했고요. 김미영은 3천만 원 위자료를 분할 납부로 갚고 있어요. 새 직장을 구했지만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박지은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 1,000만 원 위자료를 다 갚지 못해서 아직도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혼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샀어요. 아이들 학교도 더 좋은 곳으로 전학시켰고요. 번역 일도 본격적으로 늘렸어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수입이 생겼거든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걸 힘들어했어요. 특히 준호가 많이 그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엄마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느끼나 봐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준호의 아빠는 잘못을 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어른들끼리의 문제야. 준호가 크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 그럼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무 잔혹하게 복수한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배신당한 15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15년 동안 저 혼자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엄마 우리 집이 훨씬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 우리 집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 고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눈치를 보느라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기도 했어요. 제 상황을 아는 친구가 괜찮은 남자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재혼할 생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다시는 배신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희영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수연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김희영의 목소리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짓이 너무 나쁜 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이제야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아, 그래서 연락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서야 수연 씨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지금 알았다고 해서 제가 용서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김미영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강태윤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감옥에서요? 네. 편지로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출소하면 갚겠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빌려줄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수연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수연 씨가 하신 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김미영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가 완성되는 기분이었달까요? 제가 계획한 복수는 정말 완벽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저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6개월이 더 지나서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민지는 새 학교에서 학급 임원도 하고 있고 준호는 축구부에 들어가서 매일 신나게 운동하고 있어요. 저도 번역 일이 점점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난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들은 항상 뭔가 부자연스러웠는데 아이들과만 간 이번 여행은 정말 자유롭고 즐거웠어요. 엄마 우리 다음에는 부산도 가요. 그래 좋지.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엄마가 요즘 정말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진짜로 웃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주제로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거든요. 준호가 쓴 글을 보고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가족은 엄마나 누나 이렇게 3명이다. 예전에는 아빠도 있었지만 아빠는 잘못을 해서 지금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슬프지 않다.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주시기 때문이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 9살 아이가 쓴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해봤어요. 정말 힘든 1년이었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의 스트레스 이혼 과정에서의 고통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고요. 진정한 행복은 거짓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과도 솔직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얼마 전에는 정말 웃긴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서 또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번에는 저에게 직접 보낸 편지였어요. 수연아, 나는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출소하면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겠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답장도 하지 않았고요. 15년 전에 했어야 할 후회를 지금 와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버렸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사람 없는 삶이 훨씬 좋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달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불륜이나 도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일이에요.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바람을 피워왔는데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한 혼란이 나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져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복수가 시원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들을 벌주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요. 15년 동안 저를 속인 남편은 결국 혼자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저는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게 더 많아요. 진실한 관계,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되찾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배신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할 거라면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합법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복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고,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배신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에게 중요한 건 미래예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일기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